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주택자가 아닌데 2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즉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양도세를 내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는지, 이런 요건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가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만사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A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B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서 요거를 취득을 했어요. 요걸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요때 요것을 양도를 하고 취득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시점이 고날짜로 딱 맞아 들어가면 좋지만 맞아 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A주택 양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는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요 주택을 파는 거니까 요 주택을 팔 때는 2주택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2주택 상태인데 2주택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지만, 이게 요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면 특정한 요건을 잘 충족한다면 요 주택을 팔 때는 요거를 2주택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으로 판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요때는 1주택 상태잖아요. 1주택 상태.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2주택 상태죠. 그럼 2주택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종전주택을 팔았어요. 팔았다면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 종전주택의 처분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뭔가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또 이게 법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알고도 세금을 비과세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본적인 요건은 두 가지예요. 우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옛날 집을 사고 1년 후에 새로운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산 다음에 옛날 집을 팔 때 언제 팔아야 되냐는 거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을.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게 그 서울 같은 이런 집을 사고 팔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투기 대상이 되고 막 이런 집들을 3년씩이나 이렇게 내비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조건이 우선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조정지역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에 그 시점에 그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종전주택을
종전주택이 조정정리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조정정리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주택, 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요때 취득할 때 요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요 신규 주택도 조정지역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다 조정지역 내에 있어야만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조정지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이거 1년 이내에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둘 다 종전지역과 신규지역 둘 다 조정지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1년,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요. 여기 이 요건에서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사 또는 전입, 이 요건이 없어요. 이 요건이 없는데 둘 다 조정지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때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요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요 상태예요. 조정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할 때에 이게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취득일인데요. 취득일인데 이 취득일을 보통은 취득일을 이게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는데요. 요 경우에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요때 잔금을 치렀고요. 근데 요 사이에 계약일과 잔금일 요 사이에 조정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조정지역이 지정이 됐다면 요 원래 의미의 취득은 잔금일이 취득이니까 잔금일에는 지정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법률을 요걸 적용할 때는 요 잔금일이 아니라 그 전에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다면 요거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취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주택의 취득이거든요. 주택의 취득인데 주택의 취득할 때 이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금청산이래요. 잔금청산일인데 부칙에 요 취득에 권리에 대한 계약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권리에 대한 계약도요.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요건, 종전주택 양도 요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해야 되고요.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서 새로 취득하는 신규주택도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면 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종전주택의 처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언제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 해당되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두 가지 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해당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2018년까지는 2년이었어요. 2년이었고 여기에 이사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다 조정지역 내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23일 그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1년 이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돼요. 조정지역과는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새로운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의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2018년 10월 2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팔면 됩니다.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요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만약에 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된다. 그래서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의 처분의 조건, 이사의 조건이 달리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분양권을 만약에 샀다.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일시적 이주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득에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계약일도 취득으로 오는데 즉 권리를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종전의 취득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 2월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요. 요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되죠. 근데 2018년 9월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18년 10월 23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종전주택 조정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9월 달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때 취득은 권리의 계약도 취득으로 본다고 그러고 그때 권리약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진다고 했죠. 요때 분양권을 요때 계약을 했다면 요거는 2018년 10월 23일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아파트를 입주하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요 상태까지는 1주택 플러스 1 분양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2주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잔금이 요로 치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2021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원래 취득은 2021년 2월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요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서 요걸 취득했고 그러면 두 개 다가 조정지역이라면 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를 받는데 이 경우는 2018년 9월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언제부터냐? 그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었을 때 2018년 10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이후 요 세 가지 경우에 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요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고요. 이사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에 그 아파트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서 이때부터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요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로부터 3년 이내, 그렇죠?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 종전주택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 잔금일이에요. 요 날짜. 그럼 이때 요걸 취득한 날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2018년 10월 23일 이전의 권리의 계약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종전규정은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 즉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정지역 여부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에 취득을 했지만 2021년 2월 달에 취득을 했지만 그러나 분양권은 2018년 9월, 10월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가 이때 입주했다 할지라도 분양권 권리의 계약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잔금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일시적 2주택 규정이라는 것이 신규 주택의 요건과 종전주택의 요건, 그 다음에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10월 23일,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서 적용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